안녕하세요. 저는 오랜 세월 동안 불교적 지혜와 이야기를 전해온 사람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께 살아가면서 남에게 함부로 드러내지 않는 것이 좋다고 전해지는 세 가지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이 세 가지는 인생의 깊은 품격을 바꾸어 놓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지혜이기도 합니다. 먼저, 왜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위화해할 수 있는지 생각해 봅시다. 요즘은 서로의 하루를 온라인 소통망에 올리고 고민이 생기면 주위 사람들과 나누고 큰 결정을 내릴 때에도 누군가의 의견을 듣는 것이 당연시되는 시대니까요. 하지만 2.500년도 더 전에 부처님께서는 가장 깊은 지혜는 고요한 침묵에서 피어난다고 하셨습니다. 현대 심리 연구에서도 과도한 자기 노출과 타인 의존이 오히려 불안을 키우고 스스로 결정하는 힘을 약화시킨다는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어떤 회사원의 경험을 통해 드러내지 않는 지혜가 우리 삶을 어떻게 풍요롭게 하는지, 또 실제로 어떻게 실천할 수 있는지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정말 이게 잘한 일이었을까? 회사 퇴임식을 마치고 집에 돌아온 날, 저는 손전화를 켜서 온라인 소통망을 열어보았습니다. 정년 퇴직 소식을 알리는 짧은 글에는 이미 수많은 공감 표시가 달려 있었지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무엇을 하실 건가요? 편하게 쉬세요. 이런 따뜻한 말들을 화면으로 내려 읽으면서 어딘가 모르게 공허함이 밀려왔습니다. 35년 직장 생활을 해온 대기업 기술자 타나카 마사시. 60살의 새 출발은 손전화 화면을 바라보는 것으로 시작된 셈이었으니까요. 이제 무엇을 하시나요? 라는 아무렇지 않은 말이 이상하게도 마음에 콕 박히는 느낌이었습니다. 사실 퇴직이 가까워지던 반년 전부터 저는 온갖 정보를 찾아 헤맸습니다. 온라인 소통망에서 구직 동향을 살피고, 한 온라인 모임터에서는 노년을 즐기는 사람들의 글을 찾아보고, 퇴직 후 생활 설계에 관한 자료들을 닥치는 대로 모았습니다. 아내 미카에게는 매일 밤같이 물었지요. 계속 파견으로 일해야 하나? 아니면 취미를 찾아야 하나? 누구는 지역 봉사를 시작했다는데, 동기 입사했던 야마다는 이미 1년 전에 퇴직해 늘 충만한 하루를 보낸다고 대화 앱으로 길게 털어놓곤 했습니다. 너무 고민하지 마. 난 그냥 매일 도서관에만 가고 있어. 일단 좀 쉬어보면 되잖아. 사실 그 말이 맞습니다. 연금도 퇴직금도 넉넉하니 굳이 급하게 뭐 할 필요도 없을 텐데 말이지요. 그때 또 다른 알림이 뜨더군요. 이번에는 대학 시절 친구였습니다. 잘 해냈구나. 이제부터가 진짜 인생이야. 혹시 고민되면 뭐든 물어봐. 고맙고도 다정한 말인데 어찌 된 일인지 저는 오히려 압박감을 느꼈습니다. 정말로 누군가에게 계속 답을 구하다 보면 내가 갈 길이 선명해지는 걸까요? 손전화 프로필 사진에 비친 제 모습을 가만히 들여다보다가 문득 깨달았습니다. 지난 반년 동안 저는 누구에게든 답을 구하느라 애썼는데 정작 제 마음속 소리에 귀 기울인 적은 없었다는 것을요. 고요한 밤 거실에서 퇴임식 때 받은 꽃다발이 식탁 위에서 서서히 시들어가는 걸 보고 있자니 마치 회사에서의 지난 세월도 그렇게 조용히 막을 내리는 듯했습니다. 이제 됐나? 작게 중얼거리며 손전화를 껐을 때 비로소 오랜만에 제 숨소리에 귀 기울이게 됐습니다. 그 이튿날 아침, 현관에 놓인 한 통의 편지를 발견했습니다. 보내는 이는 엠메이즈라는 이름의 사찰. 처음 들어보는 곳이었습니다. 도심에서 조금 떨어진 산중턱에 위치한 곳이었는데 편지에는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라는 짧은 글과 지도 한 장만이 들어있었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이런 낯선 초대장은 무시했을 텐데 이상하게도 저의 발걸음은 저도 모르게 그 오래된 절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본당 앞에서 저를 맞이한 이는 나이가 여든은 훌쩍 넘어 보이는 노승이었습니다. 어디서 온 듯 익숙하기도 하고 장엄한 기운이 감도는 분이었지요. 저기, 왜 저에게, 타나카님, 요즘 너무 답을 구하고 계시지 않나요? 그 한마디에 순간 숨이 멎을 뻔했습니다. 온라인 소통망에 올리며 친구에게 상담하며 가족과 대화하며 온통 바깥에서 답을 구하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요즘 세상은 정보 나누기가 자연스럽지 않습니까? 누군가에게 조언을 받다 보면 길이 열리기도 하고요. 노승은 잔잔히 미소 지었습니다. 그렇다면 말씀드리지요. 부처님의 가르침 중 지금 같은 시대를 살아가는 당신이 꼭 되새길 만한 함부로 드러내지 말아야 할 세 가지 말입니다. 노승은 본당 텐마루에 조용히 앉았고 저도 옆에 앉아 멀리서 들려오는 새소리를 들으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첫째로, 불안이나 갈팡질팡하는 마음을 쉽게 드러내면 안 됩니다.
그런데 요즘 상담에서도 고민을 털어놓는 것이 좋다고 하잖아요. 물론 그럴 때도 있지요. 그러나 부처님은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불안은 그것을 말로 꺼내면 꺼낼수록 커진다. 말로 할 때마다 불안이 형태를 갖게 되면서 더욱 단단해진다는 뜻입니다. 텐마루 아래 돌 위에는 이끼가 조용히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불안이나 흔들림이 생기면 우선 그냥 그것을 지켜보는 연습부터 해야 합니다. 붙잡거나 판단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바라보면 이상하게도 그 불안은 스스로 힘을 잃습니다. 마치 누군가에게 들켜버리면 사라지는 유령 같은 것이지요. 정말 그러네요. 그러니까 온라인 소통망에 글을 올리기 전 먼저 내 안의 불안을 직접 들여다봐야 한다는 말이군요. 노승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또 한 가지, 인생에서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과정은 드러내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왜 그럴까요? 당신은 기술자였지요. 새 제품을 개발할 때 그 과정을 경쟁 회사에 공개합니까? 아니요. 물론 아닙니다. 인생의 결정도 같습니다. 내적 과정에 외부의 의견이나 잣대가 개입되면 본래 당신의 결정 과정이 왜곡될 수 있지요. 이것이 바로 부처님의 스스로를 등불 삼아라라는 가르침과도 닿아 있습니다. 정원 연못 위에 꽃잎 하나가 떨어지며 물결이 잔잔히 번지다가 이내 사라졌습니다. 노승은 이어서 말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면이 성장해가는 과정도 함부로 드러내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이 부분에서 저는 살짝 반발심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내 경험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게 온라인 매체의 가치 아니겠어요? 노승은 살며시 눈을 감았습니다. 결실이 맺힌 뒤에 그 열매를 나누는 건 좋습니다. 하지만 성장해가는 과정 자체를 보여주는 건 위외의 위험이 따릅니다. 우리는 누군가가 지켜보고 있다고 느끼는 순간부터 진짜 배움과 성찰에서 멀어질 수도 있거든요. 부처님은 고요함 속에 가장 깊은 지혜가 깃든다고 하셨습니다. 안에서는 은밀히, 조용히, 그리고 확실하게 익어가는 것이 참된 성장이랍니다. 노승은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본당 안쪽에서 하얀 종이와 붓을 가져왔습니다. 앞으로 일주일 동안 이 종이에 당신 마음의 움직임을 적어보십시오. 절대 아무에게도 보이지 마시고요. 그리고 일주일 뒤 그 종이를 들고 다시 오시기 바랍니다. 해가 기울며 사찰둘레는 한층 고요해졌습니다. 저는 알 수 없는 차분함 속에서 그 하얀 종이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막상 집에 돌아와 하얀 종이를 펼치니 아무것도 쓰이지 않았습니다. 노승을 만난 지 사흘째 되는 날이었지요. 첫날, 저는 무심코 또 손전화를 들어 온라인 소통망을 열려고 했지만 그때 노승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불안은 말로 꺼낼수록 커진다. 그래, 일단 지켜보자. 둘째 날, 손전화를 치우고 그냥 가만히 앉아있으니 아주 다양한 감정이 물결치듯 일어났다 가라앉았습니다. 퇴직 후 막연한 두려움, 남겨둔 직장에 대한 미련, 새 생활에 대한 기대감. 그런데 그것들을 굳이 말로 붙잡지 않고 있으니 서서히 마음이 가라앉고 한결 고요해졌습니다. 그날은 딸아이에게서 전화도 왔습니다. 아버지, 퇴직 후 계획은 잡으셨어요? 문화 강좌 같은 건 어떠세요? 그 순간 노승의 두 번째 가르침이 떠올랐습니다. 인생의 중요한 결정 과정을 남에게 내보이지 말라. 저는 차분히 대답했습니다. 아직 차근차근 생각 중이란다. 위외네요. 항상 바로 성의하시곤 했잖아요. 그러게 말이다. 전화를 끊은 뒤에 마당으로 나가봤습니다. 퇴직 이후의 인생에 대해 누군가에게 즉각 묻지 않고 내 안을 들여다보는 건 돌아보니 처음이었습니다. 그러자 오히려 마음이 홀가분했습니다. 타인의 기대나 가치관에 묶이지 않고 오로지 내 마음에만 물어볼 수 있었거든요. 사흘째 되던 날, 근처 도서관에서 우연히 옛 동료인 야마다를 만났습니다. 요즘 어때? 뭔가 시작한 게 있어? 그때 세 번째 가르침이 떠올랐습니다. 내면의 성장 과정을 함부로 드러내지 말라. 그래서 저는 이렇게만 말했지요. 사실 요즘 나 자신과 마주하는 시간을 좀 더 아끼고 있어. 오, 너답지 않네? 그렇지. 근데 그 이상은 비밀이야. 야마다는 살짝 놀라다가도 이내 이해해 주었습니다. 왠지 좋은데? 뭔가 괜찮아 보인다. 돌아오는 길, 동네 공원 벤치에 앉아서야 비로소 하얀 종이에 글을 적기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사흘 동안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은 일들, 두려움이라는 감정도 가만히 들여다보니 스르르 누그러지고 결정을 서두르지 않으니 오히려 제 마음을 그대로 느낄 수 있었고 누군가에게 보여주려고 애쓰지 않는 내면의 변화가 편안하게 다가왔습니다. 그날 밤,
꽤 오랜만에 고요하고 편안한 마음으로 잠들었지요. 일주일 뒤 다시 엠메이지에 갔을 때 노승께 그 종이를 내밀었습니다. 이걸 적으면서 누군가에게 보여야겠다는 생각은 전혀 들지 않았습니다. 노승은 잔잔히 웃었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자기와의 대화의 시작입니다. 그렇다고 앞으로도 누구에게도 말하지 말고 모든 걸 혼자 짊어지라는 뜻은 아니에요. 중요한 건 시기입니다. 불안을 지켜보고 결정을 곰곰이 숙성하고 내면의 성장을 느낀 다음에 필요하다면 그 결과를 나누면 됩니다. 그때는 집착이나 체면 없이 순수하게 나누게 될 거예요. 경내로 저무는 햇살이 들어오면서 나뭇잎이 부드럽게 빛났습니다. 노승은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균형에 있습니다. 요즘은 나누는 행위로 치우치는 경향이 강하죠. 그래서 굳이 드러내지 않는 지혜가 더욱 소중해집니다. 저는 깊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음속에서 새로운 문이 조용히 열리는 듯한 느낌이 들었지요. 여기까지 남에게 함부로 드러내지 않는 세 가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 가르침은 2.500년 전부터 전해졌지만 오히려 지금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더 크게 다가오는 듯합니다. 잠깐 정리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불안이나 갈피 잡지 못할 마음이 들면 바로 온라인 소통망에 토로하거나 누구에게 털어놓기보다 우선은 고요히 살펴보십시오. 그러면 그 감정이 뜻밖에도 저절로 다른 모습을 띠게 됩니다. 그리고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할 때에는 남들의 의견에 휘둘리기 전에 내 안의 목소리를 들어보세요. 그것이야말로 당신만의 소중한 과정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내면에서 자라고 있는 변화의 흔적들은 조용히 지켜보며 가꿔보세요. 누군가에게 보여주려고 애쓰는 순간 진짜 배움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오로지 나 자신과의 대화로 꽃피운 성장이야말로 참된 힘을 지닙니다. 물론 이것이 결코 누구와도 나누지 말라는 뜻은 아닙니다. 필요한 때에 필요한 모습으로 진심을 나누면 됩니다. 그저 언제 어떻게 나눌지 그 균형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지요. 오늘은 여기까지 이야기 나누었습니다. 앞으로도 부처님의 가르침을 현대적으로 풀어보는 이야기를 계속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이 영상 매체를 이어주시면 새로운 이야기를 놓치지 않고 볼 수 있으니 참고해 주시고요. 다만 무언가를 나누고 싶을 때는 잠깐 숨을 고르며 지금 이 순간에 드러내는 것이 정말 필요한가를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에 다시 뵐 때까지 여러분의 삶에 참된 충만함과 평온함이 깃들기를 바랍니다.